네, 한국을 규제 공화국으로 부르는 것은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4차 산업시대를 맞아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훨훨 날고 있는데 우리는 규제로 겨우 뛰는 정도에 불과하다며 업계는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속도전 시대의 국내 기업들은 정부가 기치로 내세운 혁신 성장에 얼마나 가까이 갔을까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 규제에 막힌 우리나라 4차 산업 현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먼저 이런 규제 관련해서 업계 분위기가 어느 정도인지 좀 취재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네, 현장에서 체감하는 분위기는 굉장히 좀 답답한 편입니다. 스타트업부터 이제 규모가 큰 대기업까지 뿌리 깊게 박혀있는 이 규제들을 걷어내지 못하면 혁신 성장이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예.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이 국가별 기업 규제 완화 순위에서 한국은 꼴찌 수준입니다. 순위가 낮을수록 정부 규제가 심하다는 의미인데요. 싱가포르, 미국, 중국, 일본에 비해서도 한참 뒤떨어지는 수준이고요. 대한상의가 국내 신산업 분야 7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절반 정도가 최근 1년 사이에 규제로 사업 차질을 겪은 적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고 4곳 중에 한 곳은 규제로 사실상 사업을 접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예. 지난달 한국경제연구원은 규제 개선 과제 80건을 국무총리실에 전달했는데요. 앞으로 기업들에게 이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어떤 기업 성장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달라고 강력하게 조언을 했습니다. 예. 그럼 규제로 인해서 사업이 아예 좌초된 사례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최근에 있었던 그리고 논란도 가장 많았었던 카풀 서비스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 모빌리티 분야가 제일 규제가 좀 꼽힌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네. 마찰이 가시화된 게 이제 택시업계와 갈등이었는데 이 택시업계는 대규모 집회까지 열면서 이제 승차 공유 서비스 카풀 도입을 강력히 반대한다라고 나섰습니다. 서비스를 운영 중인 카풀 업체를 실제로 경찰에 고발을 하기도 했고요. 현행 운수법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 외 카풀 영업은 불법입니다. 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렌터카를 이용한 유상운송과 기사 알선 행위는 일절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카풀 금지 법안이 현재 상정이 돼 있는데요.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카풀 영업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예. 서비스 출시를 앞둔 카카오부터 시작해서 다른 스타트업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택시업계와 좀 논의를 진행 중이다가도 사실상 현재는 좀 무산된 상태입니다. 자율주행차 분야도 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현재 자율주행차 임시주행 면허를 받은 차량은 총 50여대에 불과합니다. 도로교통법, 자동차 관리법 등 규제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실제 운행이 어렵습니다. 수소차도 마찬가지고요. 이 고압가스 시설로 분류되는 수소 충전소의 거리 제한 규제 때문인데요. 기술력을 가지고 제품을 내놓아도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빌리티 분야 살펴봤는데 여기도 하나하나 따지다 보니까 우리가 몰랐었던 규제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이 밖의 분야에서도 좀 규제 상황 어떻습니까? 네, 4차 산업 대표 분야인 드론, 그리고 의료, 빅데이터 등 이 촘촘한 규제망이 다 걸려 있는데요. 일단 아까 공유 차량을 좀 살펴봤는데 공유 숙박도 엄연히 불법입니다. 현행법상 도시 지역 내에 내국인 이용은 불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드론의 인증 과정과 운행 과정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주요 시설과 비행장을 중심으로 이 9.3km 이내에서는 드론을 날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도심에서는 드론을 띄울 수 없다라고 보면 되고요. 빅데이터 분야도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활용도가 좀 떨어집니다. 정부가 이 비식별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는데 시민단체 반발로 현재 좀 데이터 활용이 위축된 상태입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 기술 기반도 따라서 자연스럽게 좀 더디게 되는 거고요. 의료 바이오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이 원격 의료는 불법입니다. 대형 병원 쏠림 현상과 의료 민영화를 우려하는 중소병원의 반발 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법 통과가 계속해서 무산이 되고 있고요. 투자 개방형 의료법인 설립도 현재 금지되어 있습니다. 참 지금까지 없던 사업을 하려는데 기존에 있던 규제로 뭔가 제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사업을 펼치려면 계속해서 좀 규제 벽에 막히는 분위기인데 국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급속하게 변할 것 같지 않다 보니까 아예
애초부터 사업을 시작할 때 해외로 나간달지 아니면 중도에 한계를 느끼고 해외로 나가는 경우들도 많다면서요? 네, 일단 규제로 쉽사리 사업에 뛰어들 수 없고 뭐 인력 확보도 당연히 어렵다 보니까 기업들도 국내에서보다는 해외에서 이렇게 먹거리를 찾는 모습입니다. 뭐 현대차를 예로 들면요, 지난해 국내 카풀업체에 50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규제 등의 이슈로 이 카풀업체가 제대로 운행을 하지 못하자 이 카풀업체 지분을 매각했습니다. 대신 동남아 우버로 불리는 이 그랩의 지분을 사들이는 등 글로벌 업체들의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요.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로 네이버도 해외로 나가서 인터넷 은행을 설립하는 등 좀 해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상대적으로 좀 국내 기업이 도태되는 결과를 나올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좀 어찌 보면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 이것도 자본과 인력 유출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좀 이런 규제에 막혀서 약간 답보 상태를 이루는 데 반해 해외에서는 이미 어떤 규제 완화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4차 산업의 발전 빠르기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 미국과 중국에서는 이미 그 1조 원 이상 기업 가치를 든 유니콘 기업들이 빠르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마존, 샤오미 등 이 혁신적인 기업들은 이 플랫폼을 바탕으로 기존 사업과 연계해서 먹거리를 활발하게 찾는 모습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 탈규제 추세가 강화되는 만큼 중국 DJI사도 전 세계 드론 시장 70%를 차지하면서 빠르게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중국은 또 특히 알리바바 등을 앞세워서 핀테크 시장도 빠르게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우버, 에어비앤비, 디디추싱 등 공유 경제 모델도 빠르게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 유니콘 기업은 이제 꼽아보면 서너 곳에 쿠팡, 옐로모바일 이런 식으로 서너 곳에 불과합니다. 2016년 기준 10만 개의 글로벌 스타트업이 있는데 누적 투자액 상위 100대 스타트업을 꼽아봤더니 한국 기업은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규제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또 뉴스를 듣다 보면 어떤 분들은 좀 헷갈리실 수도 있겠다 싶은 게, 정부에서도 규제 혁신을 중요하게 기치로 내세워서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규제 때문에 4차 산업이 우리나라에선 빠르게 발전을 못하고 있다. 어떤 괴리가 있는지 정부 측 상황이나 대처법은 어떻습니까? 네, 정부도 이렇게 혁신 성장을 해야 된다는 총론에는 공감은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규제 혁신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좀 나눠서 구분해서 정비해가지고 개인정보법 적용 대상이 좀 아닌 것으로 합의를 한 것은 조금 진일보했다는 의견이 나오고요. 드론 역시 인증 절차를 간소화한다던가 위험도가 낮은 드론은 상대적으로 좀 띄울 수 있다던가 이런 합의안을 결정을 한 건 아니고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은 좀 세워놨습니다. 하지만 공유경제 분야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카풀 같은 그런 공유경제 분야에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블록체인 등의 의제는 아직 거론되지도 않아서 이런 혁신 논의는 더욱 활발히 이뤄져야 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현재 이제 규제 샌드박스로 일컬어지는 규제 혁신 5개 법이 있는데 이 중에 4개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업계는 이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과감하게 신산업을 허용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제도적 보완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라는 운용 의무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국회나 정부 측에서의 변화나 빠른 대응도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고요. 앞에서 이제 박수영 기자가 얘기는 해줬습니다만 방향성 자체는 전반적으로 모두가 공감하고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또 쉽지 않다는 것이, 어떤 새로운 산업이 들어왔을 때는 수혜를 보는 측도 있겠지만 피해를 보는 측도 있고, 이렇게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까 또 안 되는 사업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해관계를 최대한 좀 좁히는 게 관건이 될 텐데요. 업계에서는 기본적으로는 가능한 거 이외의 모든 걸 규제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안 되는 걸 빼고는 웬만하면 다 하게 해달라라는 네거티브 규제로 기본 전제를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업계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빠르게 혁신할 수 있는 방법이 등장해야 된다. 이제 정부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이 바로 그것인데요. 혁신 산업 영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허용하고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이나 책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 나가는 방식으로 규제 시스템을 혁신을 해야 되고요. 네, 좀
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이 부처 정체가 일어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었는데요. 현재 규제관리부처만 해도 대통령 직속 4차위부터 기획재정부, 국무총리실 이런 등 한 4곳 이상입니다. 물론 무조건적인 규제 개혁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단기 성과에 좀 치우친 로드맵을 계속 제시하고 가두리형 지원 정책보다는 좀 판을 깔아주고 기업이 마음껏 놀 수 있게 하는 장을 마련해달라고 업계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규제와 관련된 내용들 박수현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